자, 먼저 C3 교재 측정 교재예요. 자, 어떻게 보면 친구들에게 제가 지난번 교재 단계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B단계 할 때도 우리 보면 측정 부분은 측정 부분만 골라서 친구들에게 풀어줘,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접하게 해주어도 아이들이 조금 정리를 잘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우리 C3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를 봤더니 교재 구성이 길이, 시간, 들이, 무게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교재가 지금 교재 측정 파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늘상 처음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냐면 얘들아 측정이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측정이 무엇일까? 측정은 뭐라는 거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몸무게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몸무게요. 그리고 키요. 네. 여기서 몸무게랑 키까지는 측정인 걸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몸무게도 재어봤고 키도 재어봤으니까. 근데 시간이 측정이라는 거라던가 들이가 측정이라던가에 대한 감각은 조금 많이 다루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측정인가? 이렇게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부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재어본다라는 의미로 측정을 조금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들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만약에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는데 얼마만 우리 오줌 검사를 할 때도 있고 또 얼마만큼의 무엇을 먹고 얼마만큼의 배설을 했는지 재어보는 경우도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마트에 가면 우리가 마트에 사는 우유 네, 측정 부분에서는 우유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우유 이야기를 할 때 친구들이 접할 수 있는 거는 200ml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들이 구입하고 있는 1000ml 그래서 여기 있는 1000ml는 1리터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아이들한테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이라는 거에 대한 아이들이 약간 감이라는 부분을 가질 때는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키가 몇 킬로그램인지, 키가 몇 센티미터인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우유를 먹은 건 얼만큼인지, 또는 물을 마신 건 얼만큼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직접 뭔가 자를 재어본다던가 시간을 재어보고 뭐 스탑워치를 사용해 본다던가 이런 활동을 미리 한 번 더 하신다면 좀 더 재밌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꼭 기억해서 미리 아이들과 노출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측정 파트라고 그냥 이거는 측정 파트야 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사전에 이런 것들이 측정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 라고 알려준다면 그리고 미리 연령대가 낮은 친구들은 요거 한번 엄마가 측정해 봐야지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노출시켜 주세요. 뭐 지금은 코로나여서 아이들과 마트에 갈 일은 별로 없기는 하지만 마트에 간다면 우리 무게 측정하는 거 아이들 엄청 재밌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트에 왜 우리 저울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인지, 그람당 얼마인지 이런 거 있죠. 그럼 뭐 100g당 뭐 오이가 뭐 얼마인데 이거 오이는 아니다. 뭘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뭘까요? 그람으로 살 수 있는 거?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측정을 시켜놓고 그거에 대해서 100g인데 이게 우리가 나온 게 250g 감자 뭐 당근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한 번쯤은 마트 가서 그 나오는 스티커지를 뽑아보게 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미리 일상에서 아이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몸에 아예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쌤들도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은 수업이고 일상은 일상이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측정 파트는 몸에 배어 있게끔 노출을 쭉 시켜주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아이들이 이 파트를 그냥 자연스럽게 넘기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몸무게 잴 때요. 몸무게 잴 때 우리 올라가서 몇 점 몇 나오잖아요. 그 소수점이 나오는데 소수점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 있는 것도 이제 그 몸무게에 있는 소수점까지 미리 소수 첫째 자리까지도 알려줄 수 있으니까 오늘의 몸무게는 얼마야, 내일은 얼마야 라고 하면서 이런 노출 빈도를 많이 일상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부연 설명드리면 달력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 친구들 달력 많이 안 봐요. 달력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달력 문제가 나오면 모르는데요, 라고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쌤들도 달력을 붙여놓기보다는 핸드폰에 있는 달력을 보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달력의 노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새해가 바뀔 때 12월에서 1월 정도가 바뀔 때 노출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길이부터 볼게요. 자, 길이는 밀리미터, 킬로미터, 길이 어림, 비교, 합과차입니다. 그래서 1, 2는 이제 우리가 길이의 측정 단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길이 어림하고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넘겨서 볼게요. 자, 우리 밀리리터. 자, 밀리리터를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뭘까요? 저는 지금 삼각자 갖고 왔거든요. 일반 자 있죠. 자, 이거는 꼭이에요. 이런 자를 앞에다가 두고 같이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금 이 자에 대한 노출이 많은데 여기 있는 작은 눈금 하나를 자세히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에 있는 작은 눈금을 보여주면서 0에서부터 1, 그러니까 1cm는 10ml라고 보여주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cm는 10ml이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자, 나머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진행하는데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센티미터이잖아요. 자, 밀리미터가 센티미터로 바뀌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서 있는 내용들이랑 뒤집어진 거니까 친구들 보고 뒤에 있는 단위가 무엇인지 체크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있는 4번 같은 경우요. 4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약간 실수를 할 때 200과 40, 다시 할게요. 240과 그 다음에 5로 나누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240과 5로 나눠야 되는데 200과 45로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나눌 때 쪼개기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먼저 미리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 볼게요. 여기서는 5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딱 끊어졌잖아요. 끊어졌을 때 문장 자체를 되게 헷갈려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240을 24cm로 바꾸고 여기로 5로 바꿨는데 처음 배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2cm랑 3mm니까 왠지 2cm를 20mm로 바꾸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0을 쓰는 경우의 친구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문장을 읽었을 때 2cm보다 3mm 더 긴 거는 그냥 2cm 3mm야.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어 라고 하고요. 요거를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cm야. 그리고 3mm는 여기서 작은 눈금 3칸까지니까 2cm, 3mm라는 거를 직접 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면 바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재로 바로 들어가서 교재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용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오른쪽에서 중요한 점은 자, 주어져 있는 거는 지금 연필의 길이는 12cm보다 4mm 더 깁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끊어서 보고 물어보는 게 몇 센티미터, 몇 밀리미터일까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밑에는 몇 밀리미터일까요? 여기도 몇 센티미터, 몇 밀리미터일까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이게 안 보인대요. 자기들은 문제를 풀다 보면 요거만 보인대요. 몇 밀리미터일까요?만 보인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읽을 때 문장에서 자,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서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밀리미터인 거 길이는 몇 밀리미터일까요가 눈에 보이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끊어서 보고 길이는 몇 센티미터, 몇 밀리미터일까요라고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아이들의 시야예요. 처음 배우는 아이들의 시야라서 문장을 쭉 읽다 보면 끝에 보이는 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친구들한테 짚어주면 한 번 정도만 짚어주면 그 다음에는 꼭 잘 챙겨서 하니까
우리 엄마쌤들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이제 킬로미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킬로미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주는 게 좋냐면요. 제가 요거 뒤에는 비교하기가 나와서 비교하기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킬로미터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리를 측정하는 거야 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야 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요 킬로미터를 설명해 주시고 싶다면 뭐 할머니 댁이라던가 좀 우리가 자주 이동하는 차로 이동하는 거리에 대한 그 이동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노출시켜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할머니 댁에 갈 때는 뭐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30분 정도 차로 이동을 하게 되면 한 30km 정도는 가는 거야. 이 정도. 네. 그리고 뭐 만약에 부산이다. 뭐 저기 멀다. 대구다. 또 전남이다.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길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1km는 얼마예요? 네, 1000m이죠. 그래서 이렇게 1km는 1000m이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위에 대해서는 예전 시간에 한번 B단계 할 때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단위가 제일 짧은 게 밀리미터, 그쵸? 그 다음에 센티미터, 그 다음에 미터, 그 다음에 킬로미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서로 이거를 밀리미터를 센티미터로 고치시오,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치시오 이렇게 오고 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공의 관계는 여기는 공이 하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공이 둘, 여기는 공이 셋이에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10배, 100배, 1000배가 된다는 거죠. 서로 이 관계가. 자, 그러면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킬로미터에서 미터로 바꿀 때면 0.001배가 되겠죠. 여기는 0.01배가 되겠고 여기는 0.1배가 되겠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헷갈려하면 여기서 이렇게 한 번을 쭉 써주시고요. 자, 10배, 100배, 1000배라는 것만 알려주면 그래도 뭔가 갑자기 헷갈려 할 때는 이 공이 하나, 둘, 세 개로 늘어났어 라는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 꼭 같이 해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2km보다 450 더 먼 거리는 이라고 하면 같이 묶어서 2km 450m라고 한다라고 쓸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는 자, 6번 같은 경우는 6km보다 225 미터 더 먼 거리는 이라고 나왔으면 6km를 바꿀 수 있어야겠죠? 어떻게 바꿔요? 6000m로 바꿀 수 있습니다. 6000m에다가 225m를 더하는 거니까 6225m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아이들이 쭉 다 풀었어요. 풀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동그라미를 다 치거나 체크를 했겠죠. 그럼 다시 요거를 풀었으면 요 부분에 대해서도 얘는 그러면 몇 미터야 정도의 또 다른 발문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문제 2번 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채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채점에서 동그라미 체크 틀린 거는 이거야 라고까지 하지 마시고 그 다음 것까지 밑에는 얘는 6225였는데 얘는 얼마야? 그럼 아이가 구도로라도 얘기하겠죠. 2452요 라고 하면 벌써 한 문제를 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에 네, 똑같은 문장제 문제이죠. 자, 여기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방금 했던 1km가 1000m이다 라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려주시고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4번을 봤더니 현아는 100km 길이의 트랙을 35번 달렸습니다가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쭉 문제는 다 똑같은 유형이긴 한데 이 부분에서는 100m짜리가 35번이래요. 그러면 요 정도 100m 곱하기 35 정도
계산은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3, 5 하고 우리 예전에 했던 자, 공 2개 딱딱 체크하고 2개 붙이고 그럼 3,500m. 자, 그래서 3,500m 같은 경우는 정리하면 3,000이랑 500m로 나누어지니 3,000은 3km, 500m가 된다. 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km, 500m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부분 킬로미터 잡아주시고요. 자, 길이 어리막이에요. 길이 어리막이는 왼쪽보다 오른쪽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리막이의 형태는 지금 유형은 비단계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여기 밀리미터 나와 있고 센티미터 나와 있고 미터, 센티미터 나와 있잖아요. 자, 이거를 먼저 친구들에게 작은 순서대로 우리 번호를 한번 짧은 순서대로 작은 게 아니라 길이가 짧은 거죠. 길이가 짧은 순서대로 한번 번호를 써볼까? 라고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제일 짧아요. 그 다음에 이게 짧아요. 그 다음에 이게 3번째, 이게 4번째, 이게 5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어리막이 파트이잖아요. 어리막이 파트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략의 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빌딩의 높이, 양말, 강, 바닥에서 천장, 쌓기나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때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요. 자, 밀리미터는 우리 손에 있는 엄지손의 요만큼의 길이로 뭔가 측정이 가능하거나 마디 한 마디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것들을 저는 밀리미터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줘요. 이 말은 밀리미터라는 거는 작은 단위이잖아요.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디 정도의 길이로 측정이 가능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감을 잡을 수 있고요. 센티미터 같은 경우는 손의 뼘, 한 뼘, 두 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한 16, 17cm 되거든요. 이 뼘으로 뭔가 잴 수 있는 거면 센티미터이다. 자, 그리고 미터. 미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정도이다. 눈으로 보이는 정도이다. 킬로미터는 멀다. 눈으로 안 보인다. 이렇게 조금 정의를 내려줍니다. 자, 이게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대략 감을 잡을 때는 좋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일 이제 작다 보니까 1번이잖아요. 빌딩, 양말, 강, 바닥, 쌓기나무를 보면 쌓기나무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제일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25mm는 4번이 되겠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 있고요. 그럼 그 다음에 쌓기나무보다 조금 더 긴 거, 손뺨으로 잴 수 있는 거는 이건데 양말이 그 다음이구나. 그래서 2번이구나 라고 해서 25cm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닥에서 천장을 봤더니 바닥 천장은 내가 눈으로도 보이고 그 다음에는 손뺨으로도 재려고 하면 잴 수 있는데 라고 해서 몇 번이 됩니까? 네, 3번. 2m 50cm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빌딩의 높이 눈으로 보여요. 높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터로 잡았고요. 강의 길이 같은 경우는 안 보여요. 너무너무 긴 강도 있죠. 그래서 25km가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대략의 그러니까 감을 갖고 문제를 어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한번 보면 그제서야 이제 오른쪽으로 왔을 때 농구 선수 키, 높이, 자동차로 1시간, 막대자, 구두, 운동장 한 바퀴. 왠지 느낌 오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헷갈려하는 부분은 여기 있는 1번 농구 선수 키랑요 운동장 한 바퀴의 길이 이렇게 두 가지를 좀 헷갈려 하긴 하더라고요. 자, 왜냐면 우리 선수 키라고 할 때 우리의 키는 센티미터로 잴 때가 많잖아요. 근데 농구 선수를 우리가 200cm라고 표현을 하진 않고 우리가 2m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서 나는 센티미터로 쟀는데 키는 왜 미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의 부연 설명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운동장 한 바퀴. 아이들에게는 운동장 한 바퀴가 어마무시하게 큰가 봐요. 네. 그래서 안 보인대요. 한 바퀴는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따로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볼게요. 뒤로 넘겨보면 바로 우리 처음에 했던 그 센티미터, 밀리미터. 자, 1일차에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단위를 통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필 15cm, 500mm, 칫솔의 길이 173mm. 자, 그래서 꼭 여기 있는 길이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체크하고 끄는 다음에 물어본 거는 더 긴 것은 무엇입니까? 체크 꼭 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더 긴 거는 무엇입니까잖아요. 근데 밑에는 또 짧은 것이잖아요. 더 먼 곳, 그 다음에 더 긴 것, 그 다음에 더 짧은 것이에요. 근데 문제 대강 읽고 푸는 친구들은 긴 거구나. 긴 거, 긴 거, 긴 거, 긴 거 이렇게 써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읽을 때는 이런 단어들 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다른 문제를 풀 때도 긴 걸 물어보는 건지 짧은 걸 물어보는 건지 그거를 확인하죠. 자, 우리 엄마쌤들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게 문제를 잘 안 읽어요. 문제를 잘 안 읽어서 다 아는 건데도 틀려요. 라는 거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학 독해로 이런 부분 지금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할 때는 똑같은 그러니까 길이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체크한 부분에서는 단위 통일을 해서 밀리미터면 얘도 255mm 단위 통일을 해서 어디가 길다 체크하고 물어보는 짧은 거 체크해서 235는 운동하니까 답은 운동화라고 쓸 수 있게. 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체크하고 여기다가 자신 있게 운동화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쓴다고요? 235라고 써요. 235 이렇게 써요. 다 했어요? 이래요. 뭐냐고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거든요. 운동하냐고요? 구두냐고요? 그럼 맞다. 운동화였지? 라고 해요. 자, 이런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부분 똑같은 형태고요. 오른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는 길이가 몇 가지가 나와요? 3개가 나와요. 3개 비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가장 긴 거, 자, 가장 높은 산, 자, 가장 짧은 사람, 가장의 이야기가 나왔죠. 가장의 단어가 나왔죠. 가장은 여러 개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체크, 그 다음에 체크 해가지고 무엇인지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일로 넘어갑니다. 길이의 합과 차입니다. 자, 우리 길이의 합과 차에서는 받아 올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길이는 지금 어차피 10mm가 1cm로 받아 올림이 되는 거라서 아이들이 그렇게 큰 혼란을 갖고 문제를 풀지는 않는 파트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똑같이 빨간색 크레파스의 길이는 6cm, 8mm라고 하고 파란색 크레파스의 길이는 7cm, 2mm라고 합니다. 합은 얼마입니까? 라고 더했더니 2랑 8이 나와서 이미 10이에요. 자, 그래서 10이 올라가고 여기서 1, 6, 7 해서 14cm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풀 때 아이들한테 2번 쓰게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여기 답이 나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10mm, 14cm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13이라고 나오면 그냥 계산을 하면 받아올림 없이 얘는 올려주어야 된다라는 거 한번 체킹해 주시고 14cm로 쓸 수 있게 해주셔도 돼요. 자, 이거를 왜 여기다가 한번 더 써봐도 되냐면 뒤로 가면 우리 1000이 되어야지만 받아올림이 되기 때문에 그때 뭐 2번 써도 괜찮아 정도의 여유를 아이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옆을 볼게요. 마음산의 높이는 1km 890m이고 바른 산의 높이는 2km 3000m입니다. 바른 산은 마음산보다 몇 킬로미터 더 높을까요? 몇 킬로미터 몇 미터 더 높을까요? 라고 하면 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빼어주어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뺄 때 300에서 890을 바로 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1000을 빌려옵니다. 자, 여기서 아이들이 네 자릿수 빼기 한 자릿수. 네 자릿수 빼기 세 자릿수죠. 수가 원활하지 않은 친구들 잠깐 브레이크 걸립니다. 네, 이 부분에서 딱 걸려요. 갑자기 멈칫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들에게 너무 어려우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1000이 있고 300이 있고 890을 빼는 거잖아요. 여기는 빌려온 거고 그러면 아이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이들이 너무 헷갈려 한다라고 하면 1000에서 890을 빼면 얼마가 남죠? 네, 110이 남죠. 110에다가 300을 같이 더해서 410이 나와서 410이라고 쓸 수 있는 친구도 있고요. 또는 그냥 아이 자체가 1300에서 890을 빼려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를 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갑자기 딱 브레이크가 걸려서 멈추는 친구들이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진짜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직접 이렇게 뭘 할 수 있게 써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양감, 그러니까 수에 대한 감이 좀 뛰어난 친구들은 바로바로 가능한데 안 그런 친구들도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혹시 이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야, 너 지금 네 자리에서 세 자릿수 빼기로 했고 지금 곱셈 됐고 나눗셈 됐는데 이거 모르면 어떡하니? 안 되죠. 쓰면서 하세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주 길이는 끝났고요. 자, 이제 시간으로 갑니다. 자, 시간으로 갔을 때는 초, 그리고 시간의 합과 차. 자, 시각, 시간, 시각. 그리고 시각, 시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1일에서 3일의 의미를 조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볼게요. 자, 여기서는 갑자기 몇 진법이 나와요? 60진법이 나와버리죠. 10진법만 하던 친구들이 60진법이 나와버리면 이거 계산 못하겠어요 라고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자, 6단, 거의 6단을 쓰는 6단이 좀 원활하지 않은 친구들도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거 측정할 때 왜 1분 하면 60초 이거잖아요. 옆에다가 한번 정리해 주세요. 2분, 120초, 3분, 180초, 그래서 4분, 240초. 자, 제가 이거를 왜 적어보라고 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60의 2배는 120이다, 180이다, 240이다 라는 이런 아이들이 수감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감들은 다루어 보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연산으로만 진행한 친구들 있잖아요. 6일은 6, 6, 22, 6, 38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수감을 약간 느낌을 봤을 때 요거를 할 때도 되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4 곱하기 60 이렇게 쓰고 0 쓰고 6, 4, 24 이렇게 써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친구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친구는 물론 안 됐을 때는 이렇게라도 확인은 해야 하지만 그냥 바로 딱 4를 보자마자 240이다라는 감이 머리에 딱 떠오르는 친구였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엄마표 수학을 하면서의 장점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성 있게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노출이 잘 된 친구들은 그만큼 학년이 더 올라가면 결국 이제 우리 중학생이 되면 학원을 가겠죠. 그럴 때 뭔가 좀 머리를 순간순간 잘 생각하고 굴리는 친구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감에 대해서 지금 감을 막 불어 넣어 주어야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5번 같은 문제예요. 자, 5번 같은 문제는 200초를 딱 보는 순간 머리에 180조가 떠오른다. 라고 하잖아요. 180초는 3이야 라는 느낌이 있으면 바로 3분하고 바로 20초가 남아서 20초입니다 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게 200을 딱 보는 순간 뭔가 떠오르지 않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야겠죠. 자, 6일은 6, 6이 12, 6, 38. 그래서 1분, 2분, 3분 이렇게. 처음에 연습은 파란색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친구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익숙하게. 그래서 뭐 3분은 몇 초야? 뭐 이런 거가 일상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6번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죠. 66에 36이 바로 눈에 떠오른다. 그러면 360초와 25초로 나누어지면서 360초는 6분이다가 눈에 바로 팍 나와요. 그러면 6분 25초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임계량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출을 위해서 이렇게 바로 풀 수 있기 위해서는 노출이 많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지금 왼쪽의 형태가 오른쪽에 이제 문장제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걸린 시간은 몇 분일까요? 자, 걸린 시간은 몇 분, 몇 초일까요? 이런 부분 몇 초일까요? 라고 친구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의 합과차입니다. 시간의 합과차는 여기서 10분 30초와 8분 45초의 합은 몇 분 몇 초일까요? 라고 했죠. 자, 이랬을 때 같이 덧셈을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바로 15초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계산할 때는 30과 45를 더한 값인 75가 나올 거예요. 75를 아이들에게 바로 60을 받아 올리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60과 15로 쪼개게끔 하고 15초를 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셔도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해볼게요. 여긴 차가 나왔고 합이죠. 그러면 여기 해볼게요. 이 2시간 35분 3시간 45분 합은 자 동그라미 체크 동그라미 체크 더하기 몇 시간 몇 분일까요? 라고 하면 여기 분이고 더해서 80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간. 그리고 여기는 5시간이죠. 근데 이렇게밖에 아이들이 적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대고 아 얘는 60과 20. 그래서 사라지고 여기다가 1 올리고 아 얘는 뭐가 되고 6이 되고 그러면 요거를 보면서 6시간 20분 네. 이라고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쓴다고 하여 아니야 60이니까 80이니까 바로 받아 올림 써 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네. 바로 받아 올리는 그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 할 때는 이렇게 꼼꼼하게 수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뺄셈은요. 차는 괜찮아요. 차는 왜냐면 여기 해볼게요. 15분 20초와 6분 50초의 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지금 20이니까 받아내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자, 얘 같은 경우는 14가 되고 받아내림이 올 때 이미 60을 갖고 와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계산할 때도 60에서 50을 빼고 20을 더하느냐 아니면 80에서 50을 빼느냐 요거는 아이들마다 받아내림할 때 형태가 있어서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예요? 30이죠. 30초. 그리고 이렇게 받아내리면 8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받아내림할 때는 요거를 더해서 빼느냐 아니면
60에서 50을 빼고 20을 더하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왼쪽과 똑같아요. 왼쪽과 똑같은데 자 문제를 풀 때 보면 지금 학습지 한 장을 푸는데 원희가 4분 33초, 은정이가 6분 17초였습니다. 네, 여기 원희쌤이랑 제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은정이가 학습지 한 장을 푸는데 걸린 시간은 원희보다 몇 분 몇 초가 더 걸렸을까요? 이거 약간 좀 제가 조금 더 못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자, 6분 17초잖아요. 6분 17초. 그럼 6분 17초에서 뺄 수 있게 그러면 비교가 되니까 뺄셈이라는 거를 아이들이 확인할 때 비교다라고 알려주시면 되고요. 몇 분 몇 초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아이들이 체크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죠. 자, 이번에는요. 시각 더하기 시간이에요. 요거를 설명을 안 했군요. 여기는 시간의 합과 차. 그냥 시간 더하기 시간이고 시간 더하기 시간의 비교였는데 여기는 시각과 시간이에요. 이거는 그냥 문제를 풀다 보면 쭉 읽어볼게요. 오전 6시 45분에 45분 30초에서 2시간 8분 50초 후에 시각은 오전 몇 시 몇 분 몇 초일까요? 라고 되어 있죠. 뭔가 가독성이 좀 떨어지지 않아요? 딱 순간 봤을 때 느낌이? 그쵸? 딱 보면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6시 45분 30초 아이고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2시간 8분 50초 아이고 동그라미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후입니다. 후. 네, 후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자 오전 몇 시 몇 분 몇 초일까요? 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요 문장에 대해서요. 뭔가 한 번쯤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엄마가 6시 45분 30초에 일어났어.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2시간 8분 50초 동안 이렇게 아침밥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시 몇 분 몇 초지? 라고 이런 약간 그런 아이들의 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어났고 시각이고 그리고 그 동안 무언가를 했고 시각과 시각 사이의 시간이고 라는 요런 문장의 감을 여기서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쭉 읽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오전 4시 38분 8분에서 저도 못 읽고 있어요. 동그라미 할게요. 5시간 36분 30초 후의 시각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뭔가 붙어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끊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마찬가지예요. 자, 연아는 오후 2시 17분 35초에 집을 나서서 라고 했죠. 그러면 2시 17분 35초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시각이다. 산책을 1시간 35분 40초 동안 자 시각과 시각의 사이 시간이다. 그러면 이 시각에서 이 시간에 더한 값을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문제를 읽으면서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아가 집에 돌아온 시각은 오후 몇 시, 몇 분, 몇 초일까요? 이렇게. 자, 지금 왜 이렇게 주변 친구들 보면 친구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옆집 친구들 보면 그냥 문장 보고 읽던데 우리 아이는 왜 이거를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이런 고민이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차이는 뭔가 그 친구들은 독서를 통해서 이런 뭔가 끊어서 본다라던가 이런 능력이 생긴 거고요. 약간 우리 아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지금 뭔가 끊어읽기라던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들이 안 살아나서 그런 거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 짚어주시면 그 다음부터 수학 독해할 때도 그렇고 다른 문제를 풀거나 다른 독서를 할 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시각에서 시각을 빼는 거예요. 자, 시각에서 시각을 뺀다라는 거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에게 뭔가 설명을 해줄 때 어떻게 해주면 좋으냐면요. 자, 공부를 시작한 시각 그리고 우리가
이 공부를 마치는 시각. 공부 시작. 공부 끝. 이렇게 시작과 끝으로 나누어 보면 좀 좋겠죠. 그러면 너는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한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친구들이 그 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요. 요거는 시각에서 시간을 빼는 거죠. 자, 시각은 어떤 게 될까요? 나중이 되겠죠? 자, 오른쪽 문제로 한번 볼게요. 오른쪽 문제를 보면 서울에서 경주로 가는 버스가 3시간 45분을 달려서 경주에 오후 5시 7분 50초에 도착하였습니다. 라고 나왔죠. 그럼 결국 이것이 나중이잖아요. 나중 시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이니까 처음 출발 시각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여기가 출발, 여기가 도착. 도착이 5시 7분 50초. 여기서 막 달려갔어. 달려간 거는 3시간 45분. 이렇게 적어주시면 여기는 출발을 구하는 거야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있잖아요. 시각과 시각 사이는 시간이야.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시간이니까 요 부분이 되는 거고 시간이니까 요 부분이 되는 거고 도착한 시각이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출발 시 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앞을 빼주면 되는 거야. 이런 것들, 요 그림으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넘겨보도록 할게요. 뒤에는 넘기고 이번에는 드리입니다. 자, 드리는 앞에 1주차에서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길이 부분이랑 비슷해요. 자, 그래서 자, 리터와 밀리리터. 드리, 어림, 비교, 합, 차인데요. 드리 부분에서는 액체라는 단어를 저는 좀 써줘요. 액체. 왜냐면 드리를 재는 단위는 액체를 재는 거거든요. 형태가 없는 것들을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우유 얘기했잖아요. 우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자, 우리가 먹는 우유는 학교에서 먹는 거는 200ml가 나올 때도 있고, 요새는 180ml도 나오더라. 그리고 너희 동생이 먹는 거는 125ml도 나와. 라고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근데 엄마는 1000ml를 살 때가 있어. 근데 이거를 우리 보통 1리터라고 하지. 라고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앞에 거랑 마찬가지의 형태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밀리리터가 나왔기 때문에 3리터를 3000ml라고 적고 같이 합쳐서 215ml를 적어서 3215ml라고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같은 형태입니다. 같은 형태인데 4번도 한번 보면요. 200ml를 9번 부었다라고 했으니까 200ml를 9번 부어서 1800ml가 되었는데 냄비에 부은 물은 리터 변 밀리리터잖아요. 그래서 1리터 800ml 이런 순서대로 네 이런 순서예요. 자, 우리 엄마쌤들이 친구들이 요거 약간 좀 헷갈려 하거나 그러면 바꿔주세요. 문제를 엄마가 200ml짜리 우유 12개 사왔어 뭐 이렇게 그러면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갸우뚱하면서 이제 뭔가 한 번 더 노출시켜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막 큰 수를 좀 미리 던지기도 해요. 미리 한번 던져주면 아이들이 생각을 한 번 더 하게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먼저 어림하기 알려드리면 여기서는 밀리리터 나왔잖아요. 아이들은 밀리리터의 양감이 좀 적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왜 우리 약병 있죠? 물약병. 물약. 아이들이 감기약 먹을 때 왜 우리 이렇게 생긴 물약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국에서 주잖아요. 네, 요거 설명해줘요. 요거로 그 정도가 물약이야.
물약을 먹는 단위야. 그렇게 작은 거야 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왜 더러운 얘기긴 하는데 얘들아 지금 침을 모아봐 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침을 모아서 한번 뱉을 수 있는 정도는 2ml 정도 될 수도 있어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그런 감들을 좀 알려주고요. 200은 우유, 그리고 2리터는 생수병 보여줬어요. 저는 생수병 보여주고, 뭐 20리터는 큰 이렇게 통, 양동이 통 같은 거라던가, 뭐 청소 걸레통 같은 거, 그리고 2000리터는 그냥 많은 것 같아 라고 저는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 감을 잡고 얘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순서대로 크게 비교하고 눈물 한 방울, 소방차의 물, 컵, 하루의 물, 양동이의 물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나면 아이들이 바로 답을 쓰더라고요. 네, 좀 아까 들어왔지만 눈물 한 방울 그 부분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한번 설명해 주시고 왼쪽으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자, 드리비교입니다. 드리비교의 문제 형태. 앞에서 했던 뭐죠? 우리 킬로미터. 킬로미터랑 미터의 관계랑 유사하니까 그 부분 챙겨서 대소 비교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드리의 합도 지금 이거는 무엇과 같다? 앞에서 했던 킬로미터랑 잠시만요. 킬로미터랑 미터, 네, 얘 관계랑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더 부었습니다라던가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몇 밀리리터일까요? 이런 단어들을 체크해서 아이들이 덧셈인지 뺄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차는요. 자, 몇을 더 샀을까요? 우리 덧셈에서 했죠. 덧셈 뺄셈에서 비교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국이가 받은 물은 더 얼마일까요? 비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은 차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덧셈 뺄셈에선 덧셈과 뺄셈 그리고 앞부분에서 많이 친구들이 감을 잡고 풀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받아내림이 1을 갖고 왔을 때 1000이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되니까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자 무게로 들어갈게요. 자 그램, 킬로그램, 톤, 무게어림, 비교, 합, 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그램이고 킬로그램이고 톤이죠. 자, 우리 킬로그램 할 때는 뭐라고 설명해 주면 좋을까요? 몸무게. 몸무게 괜찮고요. 자, 그램을 잴 때는 좀 작은 것들을 잴 때 잰다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주먹의 무게를 잴 때 내 주먹보다 좀 더 무거운 것들은 킬로그램으로 잴 수도 있고 아니다. 죄송해요. 제가 제 주먹보다 작은 것들을 잴 때는 그램으로 잴 수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내 주먹보다 작은 게 뭐가 있지?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뭐 큐리요, 뭐 감자요, 또는 뭐 또 뭐가 나올까요? 이제 아이들이 생각할 때 달걀이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요. 킬로그램 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덩어리가 큰 것들을 잴 때라고 해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램은 손바닥 위에 올릴 수 있는 것들이야. 라고 표현해주고 킬로그램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밀거나 들거나 할 수 있는 거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밀거나 들거나 할 수 있는 거는 킬로그램으로 잴 수 있어. 톤은 못 들을 수가 없어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런 감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쌤들도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지금 1kg은 1000g. 자, 그 다음에 3kg은 1000 곱하기 3에서 3000g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친구들에게 요거를 그대로 밑에서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요. 여기 톤이 나와 있잖아요. 1톤은 1000kg입니다.
이 부분에서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6,000kg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게 그리고 저는 1톤을 아이들이 궁금해할 때는 뭐라고 설명도 하냐면요. 왜 그거 있잖아요. 그 1톤 트럭. 1톤 트럭. 1톤 트럭이라던가 그리고 우리 욕조 있잖아요. 욕조.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가지고 물 가득 받은 부분에 무게를 재면 아마 1톤 정도는 될 거야 라고 알려주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직접 재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대략 그 정도야 라고 저는 알려줘요. 그래서 1톤 트럭 이야기해주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킬로그램, 그램 나와 있으니까 자, 몇 킬로그램으로 바뀌는지 체크하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체크해서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게 어리막이에요. 무게 어리막이. 무게 어리막이는 오른쪽. 방금 전 똑같죠? 제가 여기서 할 얘기를 앞에서 다 했네요. 자 그램 1번, 그램 3번, 4번, 5번 나눠서요. 자, 그램 같은 경우는 손바닥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아주 가벼운 거. 그 다음에 400g은 올릴 수 있는 정도의 무게. 40kg은 내가 들거나 밀거나 400kg도 있는 힘껏 밀거나 4톤은 움직이지 못해. 이 정도의 느낌으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피아노, 감자 한 개, 트럭, 효진이 몸무게, 바둑돌 한 개. 느낌 오죠? 자, 여기다 번호를 쓰는 이유는 딱 봤을 때 제일 가벼운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가벼운 거, 그 다음으로 보라고 이렇게 번호를 쓰는 거니까 이런 팁으로 이제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뒤에 무게 비교도 앞에서 했던 거 미리리터랑 똑같은 형태고요. 그리고 무게의 합도 마찬가지로 미리리터 똑같은 형태인데 단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무게의 차까지 앞에서 했던 부분이 이제 똑같이 나와 있고요. 자,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친구들이 요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거나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450을 바로 밑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35kg에 2kg, 450g을 뭐 해야 되냐면 빼야 되는 형태일 때 그냥 이 부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450을 그냥 내려버리거든요. 자, 요럴 때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0g을 쓰게끔 해주셔도 돼요. 요거를 혼돈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미리 받아올 때 어떻게 1000에 갖고 와서 1000에서 450을 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요 0 정도 쓰면 아이들이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라는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은 한번 아이들이 헷갈려 한다면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C3 교재가 마무리가 됐고요. C3 교재는 느껴지실 것 같아요. 뒤로 가면 그냥 단위가 이제 바뀔 뿐이지 문제의 형태는 비슷하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좀 설명 잘 해주시고 아까 어림잡 봤을 때 그런 부연 설명들 해주시면 아이들이 감 잡기가 좋다라는 거 팁으로 갖고 계시고요. C4 교재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알려드릴게요. 분명 수학 독해든 어떤 문제를 풀 때 요령이라는 게 있어요. 요령으로 약간 좀 아이들한테 빨리 습득하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저는 그 방법을 쓰지는 않아요. 네, 그 방법을 쓰는 학년은 5학년, 6학년을 가서 쓰거든요. 아직은 저학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다루고 손으로 더 움직이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제가 팁으로 알려드리지는 않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재 바로 보도록 할게요. 조금 빠른 감 있게 진행할게요. 자, C4 분수소수이고요. 자, 분수소수이고 교재 구성을 보면 자, 분수가 나오고 소수가 나오고요. 크기 비교하고요. 묶음 분수, 여러 가지 분수입니다. 그러니까 분수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하고 가는데 통분약분 전이에요. 통분약분 전에 이제 분수 정도는 정리가 다 된다라고 알려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5학년 전까지는
5학년 전까지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분수 소수 볼게요. 몇 분의 몇, 전체와 부분, 분수만큼 몇 조각, 0점 몇, 0점 몇. 몇 점 몇이죠? 자,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위쪽은 분수, 밑에는 소수라는 거. 자, 몇 분의 몇입니다. 자, 우리 분수를 하면 단어를 볼게요. 분수라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주거든요. 얘들아, 분수는 왜 분수일까? 라고 해요. 분을 나눌 뿐이야. 혹시 나눌 뿐 알아? 라고 하지만 제가 한자를 쓰지는 않습니다. 자, 얘 나눈대. 뭐를 나눠? 수를 나눈대. 수를 나누면 나눗셈? 이렇게 발문을 해요. 수를 나누면 나눗셈? 근데 나누기는 나누는데 얘는 1보다 작은 수들을 나눌 때 쓰는 거래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얘는 하나잖아. 하나를 쪼갰잖아. 그래서 1을 나누은 거잖아. 그래서 1을 나누었대.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해요. 자, 그러면 색칠한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둘로 나눈 것입니다. 중에 하나. 그래서 밑에 나눈 거는 밑으로 2개 나눴다는 뜻이고 그 중에 하나를 표현한대. 그럼 얘는 뭐가 되고 분 뭐가 되고 얘는 분자가 된대. 라고 이제 알려주게 되겠죠? 이게 이제 분수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 전체는 몇 개 쪼개졌어? 4개지. 그 중에 몇 개야? 1개. 자, 그 다음에 문장으로 가서 색칠한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쓰죠. 자, 그래서 요거 쓰고요. 4분의 1이라는 거 쓰게 해주세요. 물론 쉽게 알고 있는 친구들은 바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기만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이거를 보자마자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눴고요. 그 중에 3개고요. 요 정도는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체를 똑같이 5로. 자, 여기서 꼭 똑같이 해요. 똑같이. 분수는 똑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똑같이 5으로 나눈 것 중에 2개 이렇게. 근데 요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는 전체가 이만큼인데 똑같이 5으로 나눴대. 그것 중에 하나, 2개래. 네, 제가 여기는 동그라미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길다란 막대로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2가지 다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요거만 보면 요거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긴 거로도 생각해 줄 수 있게. 그래서 이거 나중에 소수로도 넘어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전체를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똑같이 3으로 나눴대. 똑같이 3으로 나눴대. 뭐 이렇게 다양한 표현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고요. 자, 우리 이거 할 때 피자 얘기 제일 많이 합니다. 피자. 그 중에 3개로 나눠서 너 하나 먹었어? 그럼 너는 뭐라고 표현해? 3분의 1 먹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넘길게요. 자, 전체와 부분. 이제 색칠한 부분과 색칠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눠 있으니까 자, 색칠한 부분은 전체의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전체의죠. 전체라는 거는 이만큼의 몇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둘, 셋, 넷, 4개로 나눈 것 중에 색칠 2개 이렇게 체크하면서 표현해 주시면 되고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이거 중에 2개 체크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친구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니까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왼쪽과 똑같죠. 피자를 6조각으로 나누어서 4조각을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요. 문장을 읽을 때 먹은 부분인지 먹고 남은 부분인지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자, 6조각 중에 4조각 먹었습니다. 먹고 남은 부분은 6개 중에 2개 남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전체에서 남은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바로 6분의 4를 쓰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자, 밑에는 전체의 몇 분의 몇이라고 나왔죠. 이런 부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부분인지 뭐 먹은 건지 넘길게요. 자, 분수만큼 몇 조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똑같이 4조각으로 나누어 전체의 2분의 1만큼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 한번 요 표현 해볼게요. 전체를 4조각으로 나누어 2분의 1. 2분의 1 요만큼이야. 이거구나 라고 하고 아이들이 직접 색칠을 해보겠죠. 자, 그러면 색칠한 부분은 몇 조각일까요? 라고 하면 2조각이라고 써야 돼요. 자, 여기서 2분의 1만큼 색칠했다고 해서 2조각이요 라고 하면 안 되고 문제의 포인트는 4조각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4조각의 포인트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6조각으로 나누어서 3분의 1. 물론 3분의 1은 3개로 이렇게 나누어야겠지만 물어보는 거는 뭐예요? 6조각 중에 1조각, 2조각이라는 거. 자, 아이들이요. 요거 할 때 그냥 1이라고 적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 참고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왼쪽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조각 먹었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도 몇 조각 먹었을까요? 라는 부분. 그래서 조각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돼요. 네. 왼쪽, 여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 장 넘길게요. 자, 그러면 0점 몇이죠? 0점 몇. 0점 몇은 무엇이에요? 네, 소수예요. 소수도 마찬가지로 친구들한테 우리 앞에서 했던 무엇을 이용해요? 자로 접근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자로 할 때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 이렇게 이 부분 1.5라고 표현하죠. 1.5. 우리는 말해서 자에서 1.5라는 소수점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라는 걸 알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0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야 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라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자에서 본 것처럼 수직선을 한번 그려주시는 게 좀 더 좋아요. 수직선. 그리고 뭐 한 이 정도만 그려볼까요? 그리고 얘를 0이라고 하고 얘를 1이라고 하고 얘를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너무 많이 갔어요. 3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0점이라는 걸 알려주려면 0점 몇을 알려주면 이 부분을 자른다라고 알려주어서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 0에서부터 1이다라는 느낌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게 해주셔야 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이 수직선상에서 쪼개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자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돼서 자 1을 쪼갠 거를 이제 여기를 0.1이라고 한다라고 해요. 자 그럼 요거를 제가 조금 확대해서 다시 그려보면 여기서 부연 설명을 뭔가 해주시고 싶다라고 하면 얘가 일로 왔어 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고 여기는 0이고 왔으니까 여기는 1이고 왔으니까 확대. 그러면 여기는 0.1, 0.2, 0.3, 0.4, 0.5 쭉쭉쭉쭉 쓸 수 있게. 자, 요거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동시에 같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10개 중에 하나 10분의 1, 10분의 2 요것도 동시에 쓸 수 있게 해서 한 번에 같이 쓰는 활동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요거만 갖고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일로 내려오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여기서 일로 내려오는 거 몰라요. 얘는 얘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쭉 긴 것 중에 요 부분을 잘라서 자, 원래 제대로 된 표현은 자연수를 좀 더 작게 자르는 게 이제 소수, 분수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자연수라는 표현을 할 수 없는 학년이기도 할 때도 있고 근데 저는 알려주긴 하거든요. 자연수에 대해서. 근데 우리 엄마쌤들이 조금 더 자연수라는 용어들이 익숙해지면 그때 쓰셔도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거는 꼭 알려서 아이들이 개연성을 갖게끔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0.1, 0.2, 0.3, 0.4라고 읽습니다. 라고 하고 0 쓰고 1 쓸 수 있게 0 쓰고 1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을 쪼갠 거다. 0에서부터 1이라는 수를 쪼갠 거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쪽으로 볼게요. 여기서 보면 1m가 기준이고요. 1리터, 1kg이 기준입니다. 자, 그럼 얘는 바로 우리 C3을 하고 넘어와야 된다라는 게 느껴지는 파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터, 리터, 킬로그램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이는 색테이프 1m를 똑같이 10조각으로 나누고 그중에 5조각을 사용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사용한 조각의 길이는 몇 미터일까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는 단위 전환은 아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중에 5조각이니까 10조각으로 나눴으니까 한 조각이 0.1이다 라는 건 알고 있겠죠. 그럼 0.1 조각이 5개이다 라고 해서 얼마다? 0.5다 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0.5m이다 라고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아이들이 너무 헷갈려 한다 라고 하면 0에서부터 1m야 라고 하고 중간에 쪼개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0.5m라고 쓰고 이렇게 이런 표현들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자, 그 조각이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5조각 이 부분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네,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몇 점 몇입니다. 몇 점 몇이면 3.6은 0.1이 몇 개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전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어떤 노출을 해주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의 노출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3.6은 이잖아요. 3.6은 이라고 표현해줘요. 0.1이 몇 개래 곱셈을 좀 이용하거든요. 이런 식을 한번 써줘요. 그래서 2.8은 0.1이 몇 개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줘요. 왜냐하면 문장 있는 그대로 읽어서 우리가 이렇게 써 내려가는 연습을 C단계는 충분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서 여기는 36개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뭐까지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기도 하냐면 어떻게 보면 과한데? 이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전 이런 것도 해줘요. 0.1에다가 0.1을 곱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소수 곱셈의 노출을 여기서 살짝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있잖아. 곱셈할 때 10 곱하기 20 할 때 예전에 쉽게 했던 방법은 0 없애, 0 없애, 0 2개 써. 그리고 앞에 있는 거 2개 곱해. 이렇게 풀라고 했지라는 거 제가 이제 한번 했었죠.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얘랑 비슷한 건데 얘는 거꾸로야. 그래서 얘는 소수점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얘는 소수점 한 자리, 소수점 두 자리 기억해야 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머지 이네 그럼 자리가 두 자리가 돼야 된다고 뒤로 그럼 여기 있으면 두 자리면 한 자리, 두 자리 점이 여기구나. 그래서 0.02가 답이네 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곱셈도 이렇게 알려주고 나면 아이들이 다음 소수의 곱셈을 할 때 조금 편하게 진행하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엄마쌤이 팁으로 갖고 있다가 중간중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여기는 6.8이잖아요. 10분의 1은 0.1로 뭔가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셔도 좋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옆으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미니는 색테이프를 4mm만큼 사용했습니다. 몇 센티미터일까요? 라고 나왔죠. 이 부분에서 바로 C단계에 있던 부분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1mm는 0.1cm이다 라고 정리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갖고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왜냐하면 다 센티미터예요. 밀리미터로 나왔는데 센티미터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적용해 주시고요. 자, 넘겨서 확인학습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크기 비교입니다. 자, 분수 크기 비교예요. 그래서 분모가 같아요. 그리고 단위 분수라고 나와 있고요. 분수 크기, 소수 크기입니다. 친구들이 생각보다 소수 크기를 조금 더 비교하는 걸 쉬워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왜 그 얘기도 해주세요. 우리가 그 올림픽이나 달리기 이런 거 뭔가 점수를 잴 때 분수로 표현을 안 하고 소수로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에게 접근이라던가 눈으로 볼 때 좀 더 쉽게 보이기 위해서 조금 더 측정을 잘 비교하기 위해서이다라는 부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모가 같은 분수 비교라고 나와 있죠. 5분의 4, 5분의 3 있는데 비교해보고 더 긴 거가 크다라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 부분은 쉽게 진행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요거에 대한 의미. 5분의 3은 5분의 1이 3개 있는 거고 5분의 2는 5분의 1이 2개 있는 거고 그래서 5분의 3과 5분의 1을 비교했을 때 5분의 3이 더 큰 거고 라고 이제 해주시면 되죠. 근데 아이들은 이게 그냥 퉁 뭉뚱그려 보여요. 진짜로. 몰라 해요. 이거 왜 모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이게 이렇게 보인대요. 한 덩어리로 보인대요. 그래서 끊어주세요. 자, 끊어주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 4분의 1은 4분의 1이 4분의 2는 4분의 1이 이런 끊음을 눈에 보여서 아이들이 끊어 보이게끔 해서 얘가 2개니까 더 많다라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분모가 같은 분수 바로 앞에 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자, 분모가 5인 분수 중에 5분의 1보다 크고 5분의 4보다 작은 분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거든요. 그래서 몇 개라는 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5분의 1을 쓰고요. 5분의 4를 쓰고요. 이렇게 대소 비교를 해서 2, 3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꼭 대소 비교할 수 있게끔 그래서 7분의 2보다 크고 7분의 6보다 작은 분수는 7분의 6보다 작은 분수는 3, 4, 5, 7, 7, 7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는 두 번째로 큰 분수, 가장 작은 분수, 두 번째로 큰 분수, 가장 큰 분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여기서 큰 분수라는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분수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요거 한번 해볼게요. 분모가 8인 진분수 중에 라고 하면 얘를 몇 개로 우선 나누었다, 8개로 나누었다라는 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다라는 거는 분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8분의 8도 분수기는 하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표현하는 분수는 8분의 8은 1이기 때문에 분수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수는 진분수를 분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얘는 가분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이 볼 때는 8분의 8도 분수라 생각해서 두 번째로 큰 분수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8분의 7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분수다? 8분의 7부터 분수다. 이 부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로 크고 두 번째로 큰 애는 8분의 6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할 때 이렇게 칸으로 나눠서 한 거는 아이들이 이렇게 분수로 보잖아요. 8분의 7, 8분의 8 이렇게 보면 느낌적으로는 조금 더 요거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위치를 얘는 아니야. 얘가 1등이야. 큰 거로 얘가 2등이야를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 네, 팁으로 갖고 계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도 그렇게 적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자, 이번에는 단위 분수입니다. 자, 단위 분수는요, 꼭 알려주세요. 나중에 아이들이 뭐랑 헷갈려 하냐면 기약 분수랑 헷갈려요. 기약 분수. 네, 기약 분수는 통분을 해서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분수잖아요. 근데 단위 분수는 뭐예요? 분자가 1인 분수들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나중에 단위 분수로 표현하세요 라는 문제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위 분수는 분자가 1이야. 1, 1, 1, 1, 1, 1 이렇게 되면서 대소 비교를 하죠. 3분의 1, 4분의 1, 그럼 당연히 3분의 1이 큰 건데 분모가 3이고 4다 보니까 4분의 1이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단순히 생각을 한 번 더 안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크게 나눈 게 더 큰 놈이다 라는 거 알려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단위 분수 중 여기 위에 거를 볼게요. 단위 분수 중 5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은 분수는 얼마일까요? 라고 했으니까
5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은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좀 갸우뚱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2가 작고 5가 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모가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분모가 밑에 있다가 보면 감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왼쪽에서 이미 활동을 했잖아요. 이런 활동을. 그래서 분모가 큰 게 작은 거구나라는 감을 잡으면 다행인데 못 잡았다라고 하면 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걸 그려봐야겠죠. 5개짜리. 이렇게. 그럼 얘는 5분의 1이야.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2분의 1이야. 그래서 커 라고 하고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작은 분수는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아이들이 혼돈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 방법, 이런 그림으로 동그라미 표현 방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기도록 할게요. 자, 분수의 크기 비교. 자, 여기 부분을 비교하려면요. 지금 여기 3일치가 잘 되어야지만 분수 크기 비교가 잘 돼요. 왜냐면 지금 문장제로 나왔고 게다가 분수의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는데 크기 비교하라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 물론 6분 여기 그냥 딱 볼게요. 6분의 5가 있고 6분의 3이 있는데 뭔가 정립이 안 되어 있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앞에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친구들만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진이는 피자를 3분의 8판 먹었고 현호는 나머지 피자를 먹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 피자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화살표를 하고 8분의 5라고 적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제에 적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이것과 이거를 비교해서 더 많은 피자를 보자마자 현호라고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적으세요 라고 알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은 몇 개 비교냐면 3개 비교입니다. 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가장 먼 곳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멀다라는 거는 분수로는 크다. 분수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멀다, 크다, 분수가 크려면 단위 분수에서는 분모가 작아야 된다. 이런 거 정립되고 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밑에 부분을 봤더니 세 친구가 빵 하나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정호는 전체의 6분의 2. 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지금 얘는 단위 분수니까 앞에서 단위 분수할 때지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단위 분수가 아니라 서로 분자 비교가 되잖아요. 분자 비교니까 이거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쪼개야죠. 네, 쪼개서 해야죠. 쪼개서 자, 정호는 6분의 2. 얘는 정호. 그 다음에 송이는 6분의 1. 송이. 그 다음에 한영이는 6분의 3. 한영. 이렇게 뭔가 친구들에게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적게 먹은 건 정오라고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현태가 단위 분수 대소 비교 그리고 그냥 분모가 같은 크기 비교니까 조금 우리 엄마쌤들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제 티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겨서 소수 크기 비교입니다. 자, 소수 크기 비교는 분수보다 훨씬 더 쉬워합니다. 왜냐면 자연수랑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4.7은 0.1이 47개이고 끊고 자, 이거는 바로 앞에서 소수했던 부분 있죠. 아까 곱셈식 썼던 거 그대로 적용해 주시고요. 5.5는 0.1이 55개. 그래서 5.5가 더 크다라는 거는 아이들이 이 부분이 쉬워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끊어서만 체킹해 주시면 앞에 부분 잘 돼 있다면 잘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이제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서는 더 쉬워요. 우상이는 키운 강낭콩은 1.1 자랐고 준우가 키운 강낭콩은 0.9m 자랐습니다. 누가 키운 강낭콩이 더 많이 자랐을까요? 라고 하면 바로 나오죠. 요거는 이제 자에서 자도 보고 그러면 소수는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묶음과 분수예요. 자, 아이들이 막 혼돈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분수로 나타내기, 분수만큼이에요. 뭔가 느낌이
분수만큼이래요. 자, 먼저 분수로 나타내래요. 근데 여기서 분수로 나타낼 때는 첫 번째 1일은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거라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보면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죠. 10을 2개씩 묶으라 했어요. 그럼 얘가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인 거 확인하고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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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씩 묶었어요. 묶었더니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5묶음이 되고, 그쵸? 그럼 얘를 딱 봤을 때 5덩어리인 게 눈으로 보여야 하고, 자, 4는 그 중에 2묶음입니다는 여기서 말하는 4는 낱개예요. 그래서 한 묶음, 2묶음입니다. 색칠한 부분은 5개 중에 2묶음이므로 자, 4는 10의 5분의 2입니다. 자, 아이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뭉뚱그려서 보이는 부분이어서 끊어주셔야 돼요. 10을 2씩 묶으면 묶으세요 라고 하고요. 그랬더니 몇 묶음? 5묶음 체크. 그리고 끊어. 4는 4개 체크. 그 중에 몇 묶음? 2묶음. 눈에 보이는 거 체크해. 그 다음에 색칠한 부분은 5개 중에 몇 개? 2덩어리, 2묶음. 그래서 4는 10의 5분의 2입니다. 라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첫 번째 거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본인들이 직접 묶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2를 2개씩 묶으면 이라고 됐죠. 그럼 2개씩 묶어야 해요. 그런데 밑에는 30 묶으면도 나와 있고 60 묶으면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 진하게 묶게끔 하면 아이들이 헷갈려 하기도 하니까 저는 옆에 공간이 있어서 그려보도록 하거든요. 2개씩 묶으라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묶었다. 자, 2개씩 묶었더니 한 덩어리, 2덩어리, 3덩어리, 4덩어리, 5덩어리, 6덩어리가 나왔고 그래서 2씩 묶으면 6덩어리다까지 확인. 그럼 6은 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체크. 그래서 6분의 3입니다. 6개 중에 3개입니다를 쓸 수 있도록 했어요. 위에다가 체크해버리면 밑에 11을 30 묶으면 이라는 부분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12는 3단으로 외우면서 하게끔 해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3일은 3, 3이 6, 3, 3, 9, 3, 4, 12. 자, 그런데 3개씩 묶었더니 한 묶음, 2묶음, 3묶음, 4묶음 나왔고 그 중에 6은 이걸 체크해야 돼요. 6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몇 묶음 중에 12의 4묶음 중에 한 덩어리, 2덩어리 2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림 그리는 거 우리 아이는 너무 싫어해요. 네, 그런 친구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수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3일은 3, 3이 6, 3, 3, 9, 3, 4, 12. 그래서 한 덩어리, 2덩어리, 3덩어리, 4덩어리고 그 중에 6은 얘네. 그러면 4덩어리 중에 2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보라색 방법, 파란색 방법 있다라는 거 넘겨보도록 할게요. 분수로 나타내기입니다. 바둑돌 12개 중에 검은 바둑돌은 9개입니다. 바둑돌을 3개씩 묶으면 검은 바둑돌은 전체의 몇 분의 몇일까요? 라고 나왔죠? 바둑돌 12개 중이라고 그랬어요. 자, 아이들이 12개 중 검은 바둑돌은 9개입니다.를 딱 보는 순간 나 이거 아는데 이런 친구들 있더라고요. 12개 중에 9개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처음부터 우와 수감 진짜 뛰어나다 그런 친구들은 이런 거를 보고 이제 바로 느낌이 오기도 해요. 근데 얘는 머릿속으로 이미 3개씩 나누어진다라는 걸 머릿속에 갖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봤을 때 바둑돌을 3개씩 묶으면 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묶을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3일은 3, 3이 6, 3, 3, 9, 3, 4, 12. 얘네들은 12개야. 검은 바둑돌은 9개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얘가 검은색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중에 3개야. 이렇게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문제를 조금 알려주실 때 끊어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서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수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요. 이거랑 이거랑 그럼 똑같아요? 라고 물어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안 물어보면 그냥 이거야 라고 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굳이 막 근데 이게 있잖아. 약분이 되면 이거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약분할 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피자 볼게요. 자, 피자를 똑같이 8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6조각을 먹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보면 8조각 중에 6개 먹었대. 피자를 2조각씩 묶으면 이라고 했으니까 묶을게요. 그림으로 먼저 묶어볼게요. 파란색. 그래서 2조각씩 묶으면 1조각, 2조각, 3조각, 4조각. 자, 그런데 8조각 중 6개 먹었으니까 먹은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죠. 그럼 묶음이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중에 자, 몇 개? 3개. 전체의 4분의 3을 먹었습니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그림으로 안 풀고 문제로 푸는 친구들은 8조각을 6쪽 먹었는데 2조각씩 묶으면 2일은 2, 2는 4, 2, 3은 6, 2, 4, 8인데 그 중에 6조각 4개 중에 3개. 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얘보다 얘가 더 편하다라는 걸 아이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림 그리고 하는 것보다 수로 땅땅땅 보고 그중에 3개 땅 보이면 4개 중에 3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유도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나머지 다 똑같은 형태니까 넘겨볼게요. 그림을 보고 밑줄 준 곳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12의 3분의 1은 이라고 했죠. 12의 3분의 1은 원래대로 하면 나눗셈과 곱셈을 이용하면 좋은데요. 우선 여기는 그림이니까 12를 3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이미 12가 3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는 요렇게 된다라는 거라는 게 이제 바로 답이 나오죠. 그랬을 때 그 중에 하나는 4개입니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2를 4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4덩어리로 나눈다라는 거는 이렇게 나눗셈이 들어가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12를 4개로 나눈다는 거는 하나당 3개고 그 중에 3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3개가 9가 되는 거야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안 돼요. 바로 안 되니까 어떻게 4개로 나눴다라는 거는 12가 자 3일은 3, 3이 6, 3, 3, 9, 3, 4, 12 그래서 4개로 나누게 된 거고 그래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는 9입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를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얘로 넘어가도 돼요. 근데 요거로 넘겨서 바로 알려주면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12를 6, 분모니까 6으로 나눴다라는 거는 이고 그거가 5개 있대. 10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형태의 연산으로도 풀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시은이네 반 학생 32명 중에 8분의 5가 남학생입니다. 시은이네 반 남학생은 몇 명일까요? 자, 여기서 남학생 물어봤으니까 다행이에요. 남학생인데 남학생 여학생이 있습니다. 여학생은 몇 명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겠죠. 자, 우선 이거 있는 대로 풀어보면 32명을 8분의 5라고 했어요. 그럼 32를 뭐로 나눠야겠어요? 8로 나눴더니 한 묶음당 4명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그게 어떻게 4명이 5덩어리 있으니까 20명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요거를 그냥 요 형태로 바로 풀어보면 32명의 8분의 5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32 나누기 8은 얼마예요? 4죠. 4가 5개. 그래서
20 이렇게 그냥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는데 그냥 바로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 방법을 더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원리는 알아야 되고 이 원리 알기 전에 이 그림도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서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부터 그냥 알려주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 자, 분수만큼 아까 얘기했던 자가 나왔네요. 자가 나왔기 때문에 자를 보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같은 형태로 보면 10cm의 5분의 2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cm 나누기 5는 2cm. 2cm짜리가 2개, 4cm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볼게요. 보민의 가족은 할머니네 집까지 가는 거리에 10km 중 자동차로 3분의 1을 갔습니다. 라고 했죠. 자, 보민의 가족이 자동차로 간 거리는 몇 킬로미터일까요? 자, 먼저 그림으로 그냥 설명을 해주면 0에서부터 18이래. 근데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서 이만큼은 자동차로 갔고 나머지는 어떻게 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이런 수직선으로 이해를 하면 친구들이 조금 더 쉬워해요. 그래서 그러는 친구도 있죠. 6일은 6, 6이 12, 6, 38. 아, 그래서 12km예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뭔가 그려보고 푸는 친구들은. 근데 다시 보면 18km의 3분의 1을 물어보는 거니까 나누기 18 나누기 3은 6, 그 다음에 6 곱하기 2는 12 이렇게 풀게끔 되겠죠. 그리고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분수만큼. 자, 분수만큼은 여기서는 문제가 2번 풀 수 있도록 2번 정도 풀어야 해요. 그래서 어제 따로 오늘 따로죠. 먼저 1번 문제 그냥 바로 볼게요. 선호는 포장용 끈이 42cm 중 어제 6분의 1을 사용했고 오늘은 7분의 1을 사용했습니다. 선호가 이틀 동안 사용한 포장용 끈은 몇 cm일까요? 42cm 중 6분의 1 그리고 42cm 중 7분의 1을 사용이에요. 자, 그러면 좀 나눠서 풀어볼게요. 어제 써야겠죠. 어제 쓰고 어제는 42cm의 6분의 1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오늘 쓰죠. 오늘은 42cm의 7분의 2 그랬을 때 자 이거는 이렇게 나누기 그럼 얼마예요? 6, 7에 40이죠? 근데 7이 하나가 있으니까 얘는 7cm 그리고 얘도 방금 전에 했으니까 7이죠? 아니다. 7 얼마야? 76에 40이죠. 76. 6이죠. 6. 그래서 6이 12. 그래서 12cm. 두 개 합치면 19cm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다가 이렇게 해서 7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1이고 이런 거 적응이 잘 되게끔.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거치고, 그쵸? 요거 거치고, 그랬더니 식쓰기 약간 좀 그러니까 바로 문제에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미 여기 밑에 6분의 1이라는 거는 42를 6으로 나눈다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이들이 알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나머지 같은 유형이어서 넘기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는 누가 몇 장 더니까 그러니까 언제이고 몇 리터 더 많이 마셨을까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이 2개인 거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만 쓰지 않도록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묶음 분수
됐고요. 이제 여러 가지 분수입니다. 여러 가지 분수에서 진분수, 가분수, 가분수, 대분수, 대분수 크기 비교예요. 아이들이 요거 가분수와 대분수 크기 비교 여기 좀 어려워요. 4일. 여기서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기도 합니다. 먼저 진분수와 가분수 하면요. 진분수, 가분수 할 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제일 좋은 거 얘는 진짜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니? 얘는 머리가 엄청 큰 가분수인가 봐. 이렇게 뭔가 표현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분모와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으면 분자가 크면 가분수, 분자가 작으면 진분수라고 이렇게 이야기 먼저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조건이 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합이 9인 끊고 가분수를 봐야 돼요. 얘네들의 합은 8, 얘네들의 합은 9, 얘네들의 합은 11, 얘네들의 합은 9. 그러면 합이 9인에는 요거랑 요거, 그 중에 가분수는 머리가 크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조건이 2개니까 먼저 찾아놓고 그 2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우리 엄마쌤들 이렇게 조건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12인 진분수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2인 거 찾은 것 중에 비교할 수 있게 얘네 둘이 11, 얘네 둘이 11, 얘네 둘이 12, 얘네 둘이 12 체크 그 다음에 진분수는 여기 작은 애 얘가 다 이렇게 네, 그래서 조건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요 부분 볼게요. 분모가 4인 분수 중 4분의 7보다 작은 가분수는 얼마일까요? 자, 우리 가분수 할 때 아까 있잖아요. 4분의 4. 요것도 가분수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해요. 자, 그래서 7분의 4보다 작다? 4분의 7보다 작다. 이걸 쓸게요. 쭉쭉 앞으로 작은 분수는 7분의 6, 7분의 5, 4분의 6, 4분의 5, 4분의 4까지 해서 1, 2, 3, 3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분수와 대분수.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래요. 그 다음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래요. 그쵸? 이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이렇게 좀 잘라서 보겠습니다. 7분의 4를 대분수로 나타내면 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7분의 4를 나타낼 때 처음에 어떤 형태로 보여주냐면 4분의 4랑 4분의 3의 형태가 된다라고 저는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4분의 4는 결국 하나고 4분의 3은 분수라서 이렇게 표현이 돼 라고 하는데 요 그림을 이해 못하는 경우는 요 형태를 이해 못하는 경우는 4니까 4개로 나눈 애가 7개가 있대 라고는 알려주셔야 해요. 이렇게 4개로 나눴다. 요거는 앞에서 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그래서 얘는 결국 4분의 4고 얘는 4분의 3이고 얘는 다시 말하면 그냥 한 덩어리니까 1. 그럼 얘는 4분의 3 이렇게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요거 말고 어떤 형태로 나누기 형태로 하면 7 나누기 4는 하면 1.3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4로 나눴으니까 어떻게 남은 거는 여기는 몫이 들어간다 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하고요. 여기로 넘어가서 요거 그러니까 바로 잘 되면 이것만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요 방법 쓰시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 너무 몰라요 라고 그러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3분의 3이 하나요. 3분의 3이 2개요. 나머지 3일은 3, 3이 6. 그 다음에 2개가 남네. 그래서 2와 3분의 2가 되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대분수. 대분수 같은 경우는 방금 했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끌어내면요. 2라는 거는 6분의 6 하나요. 6분의 6 2개요. 그런데 나머지 6분의 5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 6분의 12, 17이 되겠죠. 17. 이렇게. 그런데 요거는 그냥 아이들이 너무 헷갈려하면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냥 알려줘요. 2와 6분의 5가 있다.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해. 그럼 2, 6, 10이잖아요. 더해. 그럼 12 더하기 5.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있으면 4와 2분의 1이잖아요. 아이고 색깔이 달라졌네요. 헷갈리게. 곱해. 8. 나머지 더해. 이렇게. 2분의 9. 네. 그래서 원래 진짜 이렇게 배웠다가요. 이제 이게 잘 이해가 되면 지금 2, 6, 12가 되는 이유는 요거잖아요. 그리고 더해는 요거잖아요. 2, 6, 12. 6분의 6자리가 2개 있어요. 뜨니까 2, 6, 12. 12에다가 나머지 5. 이렇게. 그래서 이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왼쪽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가분수인데 대분수로 나타내는 거라서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2분의 7. 대분수. 자, 그럼 우리 나눗셈으로 하면 7 나누기 2. 3.1. 그러면 3.1이니까 나머지가 1. 그리고 분모는 2. 그리고 앞에 있는 몫은 3. 3과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넘길게요. 자, 우리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빠르게 진행하고 4분만, 5분만 더 진행할게요. 자, 여기서는 앞에서 했던 비교잖아요. 비교인데 얘는 앞에서 봤던 부분이랑 다르게 대분수의 크기 비교예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분모 똑같은지 확인하고요. 자연수 부분 큰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고 자연수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오른쪽도 똑같은 형태인데 지금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자연수 비교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분수와 대분수의 크기 비교입니다. 둘 중에 하나 바꿔야 해요. 둘 중에 하나 바꿔야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바꿔야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던가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던가 비교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형태는요. 2와 6분의 1을 뭐로 바꿨냐면 가분수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대분수로 바꿔볼게요. 연습인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13 나누기 6을 하면 2.1. 그래서 얼마예요? 2와 6분의 1이죠. 그럼 얘는 2와 6분의 2니까 2와 6분의 2가 더 큽니다. 라고 쓰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가분수, 대분수 친구들이 더 편한 거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른쪽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자, 더 짧게 짠 사람 그리고 더 많이 먹은 사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서로 얘는 대분수, 얘는 가분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4분의 13 그대로 갖고 얘를 좀 바꿔볼게요. 자, 4면 2, 4, 8. 8 더하기 3은 얼마예요? 11. 그래서 비교하면 낮잠을 짧게 잔 사람은 얘, 우진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수 만들기예요. 수 카드가 있다라는 거는 제한된 수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카드는 한 번 쓰면 못 쓴다. 입니다. 조건에 맞는 분수를 만들어 보세요. 주어진 수카드 3장 중 2장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진분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이 있으니까 단위 분수 중 작은 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만들 수 있는 게 5분의 1이 있고 7분의 1이 있으면 7분의 1이 더 단위 분수 중 작은 거니까 작은 진분수 7분의 1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주어진 수카드 3장 중 2장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진분수죠. 진분수라는 거는 뭐예요? 분모가 더 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들어 볼까요? 8을 기준으로 하면 8분의 3도 만들 수 있고 8분의 6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도 만들 수 있나요? 그 다음 6분의 3도 만들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장 작은 진분수는 뭘까요? 네, 8개로 나눈 것 중에 6개가 크다. 아, 여기 있다. 8개로 나눈 것 중에 얼마예요? 3개가 되겠죠. 그래서 8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개 비교해서 얘는 그림으로 잘 몰라 한다면 그림을 그려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8분의 3. 됐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주어진 수카드 3장 중 2장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잖아요. 가장 큰 가분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는 작아야 돼요. 분모는 작고 분자는 커야 됩니다. 그럼 제일 작은 애가 누구예요? 얘가 제일 작으니까 얘를 제일 작은 애를 분모에다 가져다 놓고 분자는 7이 돼야겠죠. 근데 얘를 답을 쓸 때는 가분수로 써야 돼요. 그럼 앞에서 했던 거 7 나누기 2는 3.1, 3 앞으로 오고 2분의 1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답을 써야 된다라는 거. 네. 자, 지금 제가 잠깐 이거 설명하면서 조금 찜찜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3개를 그렸잖아요. 그려놓고 비교하는 법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얘가 8분의 3과 8분의 6이 있잖아요. 그럼 8분의 3과 8분의 6이 있으면 당연히 더 작은 거는 8분의 6은 없어져야겠죠. 얘가 더 크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8분의 3과 6분의 3을 같이 비교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어디서 적용을 하면 되냐면 우리 단위 분수했을 때 단위 분수할 때 분모가 크면 더 작은 분수였잖아요. 그래서 요거 뭐 예를 들면 8분의 1과 6분의 1을 비교하면 8분의 1이 더 작은 분수였으니까 그거 적용해서 8분의 3이 더 작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써놓고 하나 제거하고 2개 비교하고 그래서 이렇게 2개 비교할 때는 분자 비교, 이렇게 2개 비교할 때는 분모 비교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C4 교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 내용이 조금씩 더 심화되게끔 나오겠죠. 뒤로 갈수록. 그래서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예전에 제일 처음 말씀드렸지만 기본 연산, 기본 개념들은 알고 진행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기본 연산 개념에서 조금 아이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후다닥 풀었다는 거를 지금 수학 독해에서 정정하면서 아이들에게 수학 자리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꼼꼼히 했고요. 우리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답 드릴게요. 없나요? 네, 마지막에 막 분수 크기 대소 비교하니까 막 혼미해졌죠. 네, 우리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하신 우리 엄마쌤들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우리 정리 잘 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잘 적용을 하고 궁금하신 점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맛있는 점심 드시고 우리 12월에도 또 만나 뵙도록 해요. 12월에는 저는 D단계 합니다. 맛있는 점심 드세요.